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할수록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친부모 다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7살 알제리계 소년의 사망으로 촉발된 프랑스 폭력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난동이 이어지자 이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시위 규모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난민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하겠다며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데 올해 서울은 두 번째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숲길을 거닙니다. 연신 부채질도 하고 시원한 음료도 마셔보지만 무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진짜 한 30분 정도만 산책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바람이라도 느껴보려고 산책을 나왔지만 덥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9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여름 불청객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즉 저녁 18시 01분부터 다음날 09시 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6차례 발표된 IAEA의 중간 보고서는 방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IAEA 사무소를 개설하고 오염수 방류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IAEA 발표 후 일본이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불안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국물 충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방어보다 더 팍팍팍팍 드시대.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경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물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정책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투쟁 여드레째를 맞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해양 투기를 일본이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 도쿄전력의 비용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원내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의 힘을 실어주며 오염수 투기 반대 의원 모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식하시는 의원님들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단식을 얼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 편성과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한 야권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대여 공동 전선의 손을 맞잡은 데는 올해 상반기 야권 단일 대여가 대여 공세에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야권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가장 지금 시급하게 논의돼야 될 문제들이 바로 이제 민생 추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야합하던 두 야당이 이젠 공개적으로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막아야 될 악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악법을 막기 위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조치 당연히 할 것입니다. 하반기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공조를 강화한 야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국회 내 수기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 판단되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만약에 이번에 또 통과가 된다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분위기론 여야 모두 물러나지 않을 태세라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 대표가 아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보고 이 역시 윤리위 제소 사유에 적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던 김 대표 아들은 알고 보니 수십억 원대 먹튀 의혹을 받는 언어펀드 최고 운영 책임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유발이자 구태정치, 공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정쟁과 선동에만 파묻힌 민주당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허무맹랑한 의혹에 답변한 것 역시 뭐가 문제냐며 김 대표 해명이 거짓이라고 제소를 한다면 사드 괴담을 퍼뜨렸던 민주당은 법적 조치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측근인 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지 10시간 만에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이른바 키맨으로 꼽힙니다. 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여러 현역 의원과 경선 관계자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박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박 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은 2시간 넘게 이어진 신문에서 PPT 자료 200여 장을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 돈이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나뉘어 민주당 의원 20명가량에 살포됐다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에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바탕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겁니다. 돈봉투 수사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로 난관에 부닥쳐 있던 상황. 하지만 검찰이 캠프 실무를 총괄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박 씨가 구속되면서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특정도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경기 북부와 남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39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현재까지 남양주에서 1명, 연천 1명, 포천에서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가장 많았던 경기 남부경찰청은 현재 출생 미신고 사건 25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건수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영아 8명 가운데 7명은 서울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 있는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는 청소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퇴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오늘 0시 20분쯤 충북 청주의 전멸신호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청라나들목 인근에서 2.5톤 청소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도된 겁니다. 이 사고로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3km 가까이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수습에 3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공항 이용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인근 시민들은 퇴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장 바닥에 가스 착포가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군산에 있는 아이스팩 공장에서 암모니아 냉매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공장 직원 2명은 긴급히 대피했지만
인근 주민 4명이 가스 냄새에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공장은 암모니아를 1톤가량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암모니아 누출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5,8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보다 이자가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엉터리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짓는 등 정부 지원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경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곤충 사육사도 마찬가지. 사육 설비는 온데간데 없고 내부엔 폐자재만 가득합니다. 연 2% 이하의 태양광 대출 조건에 맞추려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겁니다. 태양광에 쏟아부은 정부 지원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는 부지기수,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액수를 줄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탈세 정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 마을 이장은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6촌에게 되팔았습니다. 보조금으로 관용차를 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이번에 적발한 관련 비리 규모는 5,800억 원,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합치면 모두 8,4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점검 TF를 구성하였으며 2차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산업기관 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대북 정책을 놓고 전현 정권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를 치켜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의 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이어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현 정부와 여권의 대북 강경책에 날을 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윤 대통령의 통일부 장차관 교체 배경을 문제 삼으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선전부, 대북 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 정책인 종전선언은 선동이자 기만이라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중이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펴는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우선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민 기만 선동 정치의 하나입니다. 군 장성 출신 의원은 의원총회장 연단에 서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을 촉구한 직후 북한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야당의 안보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반도 종전 촉구 결의안 다음 날 우리 연락사무소 파괴되죠.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는 외통위원장이었는데 전 대표가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의 지향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 장악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전해철, 고민정 의원 등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납부 의무는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ETV를 겨냥해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KBS ETV가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대로라면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KBS ETV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예정된 집회 행진에 대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보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돌입에 정부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시급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경제계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쇼핑 메카로 불렸던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인데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서 어렵게 살아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나긴 코로나19 방역 터널을 빠져나오며 나라와 나라 사이 빗장도 풀렸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기승을 부릴 때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서울 명동에도 다시 활기가 돕니다. 특히 명동하면 연상되는 노점 음식은 종류도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붕어빵 4개와 만두 3개를 사고 낸 돈이 10,000원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다소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해도 맛 좋은 길거리 음식을 기대한 관광객들도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I think here it's more expensive than other places like in Bucheon. I can have it for a cheaper price. 상인들은 원자재 값 등이 가파르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재료가 비싸서 그러나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의 높은 물가는 이른바 바가지 논란을 불러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관광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흐릴 때는 그 지속적 성장이 쉽지 않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들이 받는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7살 알제리계 소년의 사망에서 촉발된 프랑스 전역의 폭력 시위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화와 파괴로 얼룩진 난독이 엿새째 이어지자 시위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국기와 같은 색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공화국을 위한 조화라는 현수막뒤로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격렬한 시위로 연일 흉흉한 때에 이 지역의 시장을 향해 위로의 박수를 치고 발맞춰 함께 행진도 합니다. 새벽에 누군가 차로 시장의 자택을 향해 돌진하고 불을 질러 가족들이 다치자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touché au sein de sa famille, dans sa vie privée, quoi. Donc c'est quand même un événement plus que surprenant, inexplicable, si explicable peut-être, mais surtout inexcusable. 다른 지역에서도 자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차별에 불만을 품고 벌이는 과격 시위가 임계점을 넘어 공간보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Les violences urbaines de ces derniers jours, partout dans l'Hexagone, sont inacceptables. Nous les condamnons avec la plus grande fermeté, qu'elles se traduisent par des dégradations, des incendies, des pillages et pire encore, des agressions ou des tentatives d'assassinat. Des enfants, là, c'est des collégiens, vous voyez. J'ai pleuré même pour les parents, leurs enfants ont participé à casser, à brûler, vous voyez. Donc c'est vraiment triste en fait. 이처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30일 1,300명으로 집계된 하루 검거자 수가 150여 명으로 뚝 떨어지는 등 시위 규모가 줄었습니다. 경찰 등 4만 5천 명을 배치한 당국은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 지방은 오늘 오전과 내일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사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 수준의 무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륙은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조작방송과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고 KBS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 비호 아래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로 활약했다고 주장하며 KBS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어가 심사에서 2차례나 미달 평가를 받은 ETV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편향 방송, 또 경영 문제, 또 어떤 간부들의 자질 문제 더 심해지는 형태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당내 미디어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전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어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인 언론 장악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심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사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상위법에 남는다며 법적 혼란만 부를 졸속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며 여론에 호도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야 4당은 또 긴급 토론회를 열고 YTN 민영화 등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을 국회 차원의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공방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2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후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소유 변동 현황 자료를 보고 이해 충돌 여부도 심사해서 김 의원 징계 수위와 함께 결론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한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할수록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사라진 아이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친부모 다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통보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5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사를 의뢰받은 6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에선 지난 2015년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기면서 출산 비용을 받은 20대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누가 아기를 데려갔는지 아기가 살아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천과 연천에서도 아동 5명의 소재가 오리무중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친부모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사라진 아기들이 증가하는 건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8명 모두 친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생사가 확인된 건 8년 전 출생 직후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1명뿐입니다. 경찰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어도 유기로 볼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경기 수원시 20대 친모는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한 경찰은 살아있는 아기를 대전 유성구병원 인근 하천에 두고 왔다는 진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친모의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도 경찰에는 지자체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만큼 행방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아파트 대체지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값이 하락한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는 데다 금융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52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가는 20억 원대. 비싼 가격에도 재작년 분양 2개월 만에 완판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P를 단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문의는 뜸합니다.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1억 4천까지 P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 더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값이 오를 땐 대체제로 가격이 함께 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겹치면서 구매 유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데다가 대출을 내서 세를 놓아도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1.19%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하락 전환한 이후 낙폭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면서 공급과 청약 경쟁률 모두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급 물량은 2천여 가구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4대 1에서 4대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13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이 경쟁률이 떨어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향후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난민촌에서 테러 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드론 등을 이용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과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 제닌 난민촌에 여러 건물을 공습하고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무장 세력을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합동 상황실이 공격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operation started last night. We came in a precise surprise tactic attack from the air on the Jenin camp. We're focused on destabilizing and stopping the infrastructure of terrorism inside the camp. 이스라엘군은 이 장소가 테러범들의 범행 전후 회합 장소이자 관측소, 무기 및 폭탄 저장소, 통신센터로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인 4명이 사망한 총격 공격을 포함해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작전입니다. 이번 작전은 2000년 팔레스타인 주민의 2차 봉기 이후 서안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군의 최대 작전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에서는 1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إن شعبنا البطل سوف يتصدى لهذا العدوان الذي يجري تحت أبصار وأعين المجتمع الدولي حيث الأبرياء يقصفون بالطائرات.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에서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시작된 시위가 한풀 꺾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지 시각 3일 전날 밤사이 157명을 체포했고 경찰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달 30일 1,300여 명, 그 다음 날 700여 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냉전 뒤 처음으로 유럽의 방위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로파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방위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러시아 군사 역량 수준에 맞춰 수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한 상태의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정해 최상의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의미인데요.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 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캐나다 대규모 산불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둔화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가 산불 사태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며 올해 3분기 캐나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서 0.6%포인트 깎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밴쿠버 섬의 리조트 지역 호텔 예약률이 85%에서 20%대로 급락하는 등 산불이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지며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세계 부호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총 8,520억 달러, 약 1,112조 7,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1인당 자산 가치 증가분의 평균치를 따지면 지난 6개월간 매일 1,400만 달러, 약 183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 테슬라 CEO는 6개월간 순자산이 966억 달러, 약 126조 1,600억 원을 늘었으며 부호 순위 9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도 순자산이 589억 달러 늘어 증가폭으로는 머스크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은행이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3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농업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인데요.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제농업 문화의 흐름과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할 국제농업 박람회. 2년 전 나주에서 열린 박람회엔 코로나에도 70만 명이 다녀갔고 무엇보다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농식품과 농기자재의 우수한 품질도 인정받아 2,400억 원의 판매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지금 동남아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물 형태도 팔고 있고요. 근데 인지도 자체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수출까지.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를 석 달여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엔 세계 40개 나라에서 모두 50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남 식품수출협회 등 8개 단체는 먼저 1,300억 원의 농산물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수도 전남에서 나오는 우수 농수 축산물과 가공품을 너희 세계에 알리고 농업 박람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특히 막바지로 치닫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바로 옆에서 열리므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생명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15개 나라의 구매자와 수출 기업 100곳을 국제농업 박람회에 초청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AI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AI 농생명 밸리도 전라남도에 만들어서 앞으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고 또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전라남도에서 다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오는 10월 중순 10하루 동안 열립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 아침밥을 먹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될 텐데요.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이 없다, 잠이 부족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른뿐만 아니라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미 그런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아침밥 먹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은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이고 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비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점점 학생들이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삼각 김밥 나눔이 한창입니다. 전남에서 직접 육종한 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꿀맛 같은 삼각 김밥을 후딱 해치웁니다. 이런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도 되고 애들이 아침밥을 먹었다는 이득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명이 먹은 쌀은 56kg으로 3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침밥은 두뇌 발달과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밥의 중요성도 느끼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과 교육당국은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아침밥 드시고 건강하세요. YTN 김범환입니다. 영화 바비 개봉을 앞두고 방한한 할리우드 스타 마고 로비가 한국에 온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바비 인형의 모습으로 변신한 마고 로비는 고정관념을 깬 기발한 상상력의 영화 바비를 예고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핑크 카펫 위로 인간 바비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서울에서 생일을 맞게 된 배우 마고 로비. 팬들의 뜻밖의 선물에 감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화 바비 개봉을 앞두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 방문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I love Bong Joon-ho's films. Park Chan-wook, of course. Like Old Boy has always been just... The enthusiasm was just unbelievable and everyone was so kind.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과 바빌론의 릴리에서 이번에는 완벽한 바비로 변신했지만 보여주고자 했던 건 바비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인형이 사람이 될 수 없듯 우리도 완벽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I think that is completely in the DNA of it, and I also think that it is just a fantastic movie. It's a humanist movie. It's 어글리 베티로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아메리카 페레라도 영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an't make a movie about Barbie without talking about the definition of womanhood, right? And what it means to be a woman, both real and imagined. 작은 아씨들, 레이디 버드 등 여성 서사의 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온 그레타 거윅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관심이 커졌습니다. All of these women are Barbie, and Barbie is all of these women. I am just interested in women. I like them. I enjoy being around them. I want to know what they think and feel. 1950년대 바비 인형의 등장 이후 70여 년 동안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깨고 기발한 상상력을 더한 영화 바비는 오는 19일 개봉합니다.
YTN 홍사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정수전선이 봉사하면서 충남과 호남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에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오늘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사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 수준의 무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 남부와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